자, 우리 교재 3페이지에 형법의 기본 개념,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형법의 기본 개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형법이라고 하는 법이요. 그죠? 이 형법이라고 하는 법. 자, 요건 나머지 지워버리고, 이 형법이라는 법이,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규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의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규범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덕규범, 종교규범, 법규범. 우리는 이제 법규범인데, 그 법규범 중에서도 죄와 형벌을 규정한 이러한 형법인데요. 이러한 이 형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체계가 영미법, 영미법주의는 문서하지 않는 불문법계 국가입니다. 불문법. 문서를 안 합니다. 그러나 대륙법, 독일이나 프랑스 이쪽은 성문법입니다. 문서하는 나라입니다. 문서하는 나라. 우리나라는 독일법 체제입니다. 독일법을 받아들인 거죠. 독일의 법을 일본이 받아들여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좀 전례를 한 그런 역사적인 과정 때문에 그런데 이 독일법 체제가 꼭 이 일반 공통점 자 AX 자 BX 자 CX DX가 있다면 그죠? 요 X라는 공통적인 분모를 뽑아 가지고 앞으로 먼저 공무는 체제입니다. 자, 이걸 총이라고 합니다. 총. 이걸 총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원리.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형법 총칙. 그죠? 형법 총칙은 형법의 각각의 론. 그죠? 요 각칙이라고도 하는데, 요 각칙의 자, 공통점을 공부하는 파트. 그러니까 좀 어렵다라는 거죠. 각종의 그 여러 가지 각칙을 모르는 상황에서 공통점을 배워나가니까 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잘 여기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공통점을 배워나가니까 조금 공허하고 어렵게 느껴질 소지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만 또 공부하다 보면 또 재밌는 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형법의 공통적인 원리 총칙서부터 공부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범죄가 뭐냐, 범죄의 성립 요건이 뭐냐, 범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형벌. 이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 요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형법 총론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에 형법에 자, 의의가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형법의 의의.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형법의 의의다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형법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이게 이제 범죄죠, 범죄. 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자, 5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5년 이하의 형에 처한다.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죠? 자, 이게 이제 형법입니다. 어떤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어떤 행위가 있는데요.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여기에 대하여 규정한 법을 형법. 자, 이렇게 말하고, 다만, 형벌은,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벌을 과하는 것인데, 이 사회에 위험이 있단 말이죠. 사회에 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래의 위험에 대해서, 좀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보완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범죄에 대해서 형벌과 보완 처분을 부과하는 것, 이게 이제 형법이다. 형벌은 과거에, 범죄, 이 보완 처분은 장래의 사회적 위험성에 따라서 이렇게 보완 처분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 형법은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형벌과 보완 처분, 이거 형사 제재라고 하죠. 자,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만 이 형법의
개념에 이제 형식적 의미의 형법 뭐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형식 껍질 그릇입니다. 형법이라는 법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 경우에 형법이다. 형법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전이라는 안에 담아져 있는 게 형법이다. 아니다. 형법을 떠나서라도, 그죠? 뭐 중간에 실질적 의미 형법이라고 나오죠. 실질적. 자, 의미의 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형법전을 포함하여 형법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거기에 나옵니다. 뭐 맨 밑에 나오는데 뭐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여기에도 범죄와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면은 이것들도 다 형법이다 라고 하는 이걸 실질적 의미의 형법 이렇게 봅니다. 그럼 실질적 의미 형법이 좀 더 넓은 개념이 되겠죠.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어갑니다. 자, 교재 4페이지입니다. 형법의 성격과 기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의 성격과 기능 나오고 있는데요. 기능. 자, 그러면 이 4페이지 맨 위에 규범이라는 얘기죠. 형법은 규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 가번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 교재가 가번으로. 요 가번인데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규범적 성격이다. 규범적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죠. 뭐 예컨대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건 규범이 아니죠. 공부하고 있다. 건물이 서 있다. 규범이 아닌 거죠. 사실인 거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게 규범인 거죠. 그게 규범인 겁니다. 그러니까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몇 년 이하 형에 처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요. 타인의 재물을 훔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 규범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섯 번째 줄에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규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쭉 내려가 보니까 그러면 그런 행위가 가치가 없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거나 타인을 살해한다거나 그런 행위 하지 말아라. 금지 규범이면서 자, 행위의 기준 규범이라는 거죠. 행위 규범이다. 자, 이렇게 이제 평가하겠죠. 행위 규범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타인의 재물을 훔친다라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말아라. 자, 의사결정을 선도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런데 하지 말아라.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법 가가지고 뭐 경찰서에서 수사해가지고 범인의 여러 증거를 확보해서 범인의 신병 확보해서 이제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법관이 무엇 가지고 재판하느냐? 형법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지 말아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전 가지고 자 재판하게 될 겁니다.